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서경천도 무산과 묘청의 난, 서경에 심은 황제의 꿈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사 1000년대 최대의 사건. 단재 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에서 내린 묘청의 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12세기 초에 일어난 묘청의 난을 전통사상과 외래사상, 자주세력과 사대세력,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신채호는 묘청의 서경천도 세력의 패배가 곧 민족사의 일대 좌절이며 현재까지 한민족의 터전이 좁은 한반도로 국한되게 된 이유라고 한탄합니다. 그의 관점을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묘청의 난은 1135년 1월에 발발하여 1년 1개월 동안 끌었는데 서경천도론 자체는 그보다 매우 앞서 나왔습니다. 전 임금인 예종 때에도 개경의 직이 즉 땅의 기운이 쇠했으니 서경 즉 평양으로 옮겨야 국운이 살아난다는 주장이 성행했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론도 1127년 2월부터 표명되고 있으니 반란이라는 극단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8년이나 논의가 이어졌던 셈입니다. 묘청은 승려이자 유명한 도참가이며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최고의 문제로서 김부식의 경쟁자였던 정지상, 이자겸의 난 때 끝까지 왕을 지켜서 신임을 얻었던 김안, 유학자로서 국자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윤언희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종도 다르고 학문적 배경도 다양했는데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서경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김부식처럼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지상은 과거에 장흥급제했고 고려 제1의 천재로 명성이 뛰어났으나 하급직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귐은 주류에서 소외된 동양인끼리의 친목 모임 이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왕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자겸이 1126년 척중경에게 제거되고 권력의 공백과 통치체제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서경클럽은 새로운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자겸의 몰락 과정에서 개경의 궁궐이 불타버려 어수선함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경천도론자들은 인종에게 서경의 궁궐에 행차할 것을 권했고 이에 응한 인종이 서경으로 가자 정지상이 앞장서서 무방비 상태의 척중경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인종에게 공을 세운 천도론자들은 예의 직위를 들먹이며 서경천도를 본격적으로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청은 서경에 새로 궁궐을 짓고 그곳으로 옮기기만 하면 금나라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해 올 것이다. 그뿐 아니라 주변 36국이 차례로 항복해와 고려는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묘청이 금나라를 운운한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에 사대했다가 서희 이래로 거란 즉 요나라에 사대하는 한편 송나라와도 친교하는 등거리 외교를 펴고 있었습니다. 단 금나라 즉 여진족의 경우는 고려가 우월한 입장에서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12세기에 들어서며 금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더니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마저 강남으로 쫓아버려 화북을 차지했습니다. 급기야 금나라가 고려에게 신하로서 우리를 섬겨라 라고 요구해오자 그동안 야만적으로 여겨오던 금나라에게 머리를 숙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칭신하기에 이르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이 틈을 타고 묘청이 천도만 하면 금나라가 저절로 항복해 온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실로 시의적절한 정책 홍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정지상은 문학계를 움직이고 김안은 틈만 나면 왕에게 직접 천도론을 들이밀었습니다. 또 윤언희는 국자강 학생들을 선동해서 서경천도와 함께 칭제고는 즉 왕이 황제라고 선언하고 독자적 연호를 세울 것을 상속해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는 듯
인종은 서경에 새로 대화궁을 건립토록 했습니다. 천도론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경의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귀족, 그리고 미신에 현혹되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긴 유학자, 그리고 징제 권한을 할 경우 금나라의 심기를 건드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려한 신중론자들의 반대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10대였던 인종은 주관이 뚜렷하지 못해서 천도론자들의 권유에 따라 서경에 행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타버린 개경의 궁궐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초조해진 천도론자들은 여러가지 상스러운 징조를 일부 꾸며내기까지 하며 서경 천도의 당위성을 극구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서경 행차길에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는가 하면 고목이 뿌리째 뽑히는 등 불길한 징조가 더 일어나자 궁색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132년에 최후의 서경 행차를 한 이후 인종의 마음도 천도를 하지 않는 쪽으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천도론자들은 꿈을 이루기는커녕 스스로의 안전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줄을 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묘청은 서경에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 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개경에 머물러 있던 정지상, 기만 등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습니다. 그들과는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는 거사였기 때문이었지요. 이에 인종은 정지상 등을 붙잡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식을 총사령관으로 한 토벌군을 서경에 급파했습니다. 반란 자체는 1년이 넘어갔지만 황제 묘청의 운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부하들에게 참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사 1000년 내의 대사건 치고는 왠지 어설프고 허무한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묘청 일파에게는 본래 천도라는 대사업을 추진할 세력과 추진력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도 문인도 사상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의지가 되는 무력 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도참설이니 천변제의를 들먹여 아직 어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얼렁뚱땅 결정을 따내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워 정치적 현실을 외면하여 개경의 보수파들에게 명분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일회성 이벤트에는 강했지만 장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루 여론의 지지를 얻고 설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최후에 벌인 도박인 반란에서도 동지들끼리의 연대조차 결여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추억이 깃든 평양, 칭제 고난의 기염, 그런 움직임을 짓밟은 유학자이자 신라 왕족 출신이며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 이런 요소들은 자주세력 대 사대세력, 전통사상 대 외래사상이라는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그처럼 아와 비아가 극명하게 나뉘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108가지 결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